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제가 마통론 영상을 찍은 후에 그 대안으로 많은 댓글이 국제결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비혼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국제결혼이 훨씬 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국제결혼에 대해서 원래 좀 다뤄보려고 했어요. 제가 사실 사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이혼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경험을 녹여서 좀 국제결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해서 아예 외국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을 하러 상대방이 한국에 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다른데요. 보통 다른 유튜브 국제결혼 다룬 영상들을 보니까 그 국제결혼을 한 케이스가 대부분은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서 사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영상을 좀 찍기가 어려우니까 유튜버들이 잘 못 찍고, 해외에 있는 여성이 한국에 와서 같이 잘 사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일본 여자분들이나 이제 그 서양, 유럽이나 미국 여자분들이 이제 예로 많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남자가 오히려 그 결혼을 해서 이주를 외국으로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에 사실 보통 남자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 첫 번째는 외국어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에서 소득을 올리거나 자산이 충분해서 이주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공계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등을 해서 이제 석박사를 하기 위해서 넘어간 케이스, 그리고 사업가 케이스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뭐 크게 뭐 외국인 여자랑 사실 결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여기서의 쟁점은 남자가 능력이 있고 해외, 이제 외국 사회 커뮤니티에 이제 녹아들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조심하실 부분이 있는데,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자,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무조건 뭐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사실 우리나라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경도되신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도 뭐 사회학 수업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은 대부분 그쪽 계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문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해외로 나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쪽 성향이 있는 분들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외국 여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전제하는 상황은 대부분 이 두 번째일 겁니다. 자, 외국 여자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케이스를 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단언컨대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국적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통계상 지금 현재 결혼 관련 이제 외국인 관련 통계는 지금 통계청에서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동남아 쪽 분들, 그리고 중국 분들이 훨씬 더 일단 비율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그리고 소수가 일본 여자,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소수부터 설명할게요. 다수가 많으니까. 자, 소수부터 설명을 하면은, 자, 일본 여자나 미국 여자나 유럽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그 이제 예를 들면 결혼 중개업체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그냥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튜브 콘텐츠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그리는 그 이상향적인 국제결혼의 모습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념도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수는 뭐다? 동남아다. 자, 그래서 제 동남아 여자분들을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남아 여자분들은 일단은 한국에 들어오는 목적이 당연히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생활, 그리고 그 본국으로의 이제 돈을 이체를 해주고 송금을 해주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주해서 취업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남자를 만나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남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는 그 외국인 여자분들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동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그 유럽이나 미국 여자분들, 일본 여자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국인 여자와 산다는 게 생각보다는 한국 여자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제 말씀은 개별화하고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가 원래 그런 사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에서의 사고에 동화되고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외국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는 굉장히 개념찬 여자였다고 하고 경제 개념도 있는 여자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 정도 생활을 하면은 사실은 바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첫 번째가 동화될 위험성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동화되지 않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제 안 좋은 케이스를 전제로 해서 제가 소송으로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적응을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본국가 계속해서 그리워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본국으로 떠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고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분들도 이혼을 하는데 보통은 간이귀화라고 해서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혼을 하면은 훨씬 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겠죠. 이제 이 정도면은 부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이혼 뭐 해버리거나 그냥 본국으로 돌아간 케이스를 제가 사실은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물론 이제 외국인 여성분들 결혼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미국에서 만약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이거면 똑같은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한국에서 적응을 못했거나, 한국에 와가지고 돈도 벌고 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한국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 외로움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해서 깨지는 케이스가 꽤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국제결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법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특히 귀화라던가, 국적 관련해서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충분히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간이귀화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해가지고 생활하고 취업활동을 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좀 빠르게 결혼을 시도하는 외국인 여성분들도 많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완전히 이제 정말 한국에 동화돼서 귀화를 한 다음에 이름까지 한국 이름을 가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한국 사회에 좀 잘 적응을 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서는 보통 국적 취득자, 간이귀화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성본 창설하고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이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이름을 만들고 사실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2단계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선녀와 나무꾼처럼 선녀가 이렇게 살다가 나무꾼이 사실은 그 선녀 옷을 훔쳐가지고 이제 정확하게는 숨겨놔가지고 계속해서 살게 됐다가 그 선녀 옷을 입고 다시 이제 선녀가 떠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외국인 여성분들도 물론 한국에서 잘 생활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들어오셨다가 사실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고관이나 이런 게 한국 사회에 동화되면서 바뀌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여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신이 있거나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만약에 외국인 분들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요즘에 사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국제결혼이 약간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여자분들에 대해서 사실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 여자에 대한 좀 환상도 생긴 것도 있고 외국 여자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사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의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들이 너무 국제결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